시장에 대폭락이 오고 나서 역사적으로 대체적인 반등세는 무조건 찾아왔습니다. 최근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신호들이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한번의 원금 회복과 반격의 기회, 그 기회를 다음 주부터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시장 대반등에 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하면 좋은 종목들 탑3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증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투자를 주식사이클 김사부가 응원합니다. 주식사이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이제 코스닥 차트입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뭘까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때 올라갔을 때 17년도, 18년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북주랑 바이오 이 두 가지의 산업이 주도 섹터였고 시속 게임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저점을 찍었을 때 보시는 이 장기평선, 이 장기평선을 맞고 위아래에서 흔들림은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큰 저점이 됐었죠. 마찬가지로 이때 20년도 때 코로나 때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나서 큰 상승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투매가 지속됐었고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에 반등을 보일 때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해지 테마들이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바이오가 다시 한 번에 시장의 중심주가 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가 분명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 22년도, 24년도 때 상반기 때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 섹터로 자리매김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었을 때 이때 주톱 섹터가 무엇이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에서의 중심을 했고요. 그리고 AI 슈퍼사이클에 연관된 초과 변압기, 물론 코스피 종목도 있었지만은 그 코스닥에 포함된 종목들, 그리고 원전,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이오는 가지 못했고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반도체와 원전, SMR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시장의 AI 슈퍼사이클이랑 맞물리는 관련주들이 대시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4월부터 영상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이때 수익 많이 내드렸던 것도 결국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에 이 장기평선을 맞고 시장이 이제 반등의 여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계속 맞으면 이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 찍고 이제 다시 한 번에 반등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주도 테마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 중심에서 이제 시작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많이 집중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 금호건설을 얘기하면서 이제 금호건설과 강주 신세계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의 테마주로 특히나 이제 반도체와 연결된 정책주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오늘 뭐 펩트론이라든지 HLB가 하한가로 가면서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이제 바이오로 관련해서 반등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이 건설 쪽의 수급이 특히 이 코스닥에서 건설이 시장의 중심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2, 3개월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반등세를 보여야겠지만 2차전지는 실적을 동반하면서 반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코스닥의 중심은 건설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에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앞으로 이 호남, 서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 주들이 이제 테마를 군집하면서 대테마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집중을 좀 많이 하셨으면 됐고 여기에서 원금 회복의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진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돈이 벌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해 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요일, 일요일 제가 영상을 2개 올리잖아요. 하루만큼은 이와 관련된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또 마찬가지로 추천주도 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는 앞으로 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대시세를 만들면서 앞으로의 시장 반등에 가장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를 그런 근거들을 얘기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지금 보이시는 종목이 바로 이 서산인데요. 바로 중요한 이 저항 라인을 돌려놓으면서 저는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은데 예전에 초전조체로 가장 유명했던 신성 델타테크 한번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분들 2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려놓고 이 도지 캔들 구간을 돌려놓으면서 저항 라인에서 지속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상승을 만들었고, 자, 이 부분을 제가 형광색으로 딱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강한 파동을 만들었던 데를 아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가 고점인 것 같잖아요, 여기가. 근데 어때요?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추세선들을 버텨준 다음에 가매도 라인하고 다시 거래가 붙으면서 대규모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1차 파동을 만들어내고 눌림목 이후에 대규모의 2차 파동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대한강통신도 한번 볼게요. 대한강통신도 실질적인 돈이 들어왔던 지점들을 최저 거래량 나왔던 지점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의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시점들, 그리고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 저항 라인에 맞고 쉬어가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한 탄력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 지점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저점 대비가 몇 프로냐면 저점 대비가 거의 155%예요. 155% 정도 상승을 하고 그만큼 또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것만 봤을 때는 야, 왜 꼭대기에 왜 사? 여기서 왜 물렸어? 생각을 할 테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되돌려 보면 어때요? 지금 주가적인 지점을 봤을 때는 제일 싼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가열 구간에 사면은 최고점에 사서 여기서 손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대한 가매도 지점에서 우리가 물량을 잘 모으면 다음 파동을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과거의 금양도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양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을 돌려놓으면서 최저 거래량이 뜨고 나서 대량의 신고 거래량이 발생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항 라인을 맞으면서 대규모의 시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강한 상승을 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조정 기간을 줬고요. 이게 길면은 뭐 2, 3개월 정도의 조정을 준 다음에 파동 한 파동이 나오면 2, 3개월을 가고요. 다시 또 반토막이 된 다음에 또 가매도 라인에서 2, 3개월을 거친 다음에 또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대시세로 가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150%에서 200% 정도의 강한 상승을 보인 다음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조정을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준 다음에 다음 파동을 또 만들어내면서 가요. 그래서 저는 이 금호건설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강한 시작점에 대해서 여기서 뭐 다시 한 번에 뭐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 금호건설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큰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에 큰 파동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이 지금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가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불과 12년도 이후에 제일 큰 거래량을 올해 26년 바로 7월에 터뜨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월봉 차트상 신고 거래량을 거의 근 14년 만에 월봉 차트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하게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책주로서 최소한 올해 하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련돼서 집중을 잘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서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 잠시 뭐 이것도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이 서산 같은 경우는 이 7월 8일 날 5,100원까지 여기 투매 나온 자리에서 매수 잘 잡으면 기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일봉 차트고요. 그래서 여기서 5,100원 투매 자리 구간에서 보셔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볼게요. 5,100원 권치가 7월 8일 이후에 5,100원을 얘기 드렸으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7월 8일 이후에, 그쵸? 7월 8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후에 투매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고 또 내리더라도 이 세력 투매존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돈들이 들어오면서 반등 양상을 좀 보인 게 확인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서산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중심주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후보군이 서산과 금호건설이, 저는 앞으로의 시세가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가면서 가기보다는 다시 한 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여기에서 기회를 정말 잘 잡으면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신고가래량을 만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처럼 바닥에서의 대규모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 신세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힘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저항 라인을 한번 터치하고 나서 여기를 한번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데 돌파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 더 급등하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투매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보다 바로 금호건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대선 테마주들 보시면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이거 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꼬리를 먹으면서 가죠. 근데 여기 이제 저항 라인들을 이렇게 터치하면서 가는데 결국 이런 지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형광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요 지점이었잖아요. 요 지점. 근데 이런 파동이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래를 쫙 죽여놓고 다시 한 번에 파동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 비일비재하다는 거.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금호건설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런 지금 구간에서는 야 여기에서 산다고? 물론 여기서 사면 너무 높죠.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강한 시세가 나오고 조정을 충분히 준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으면은 다시 한 번의 파동을 이 이재명 정권 2년차 때 가장 크게 시세를 만들어내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고 보여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다시 한 번에 원금의 공급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빛과전자도 오늘 뭐 반등을 보이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상승을 보였을 때 이제 이런 지점을 보인단 말이에요. 저항 라인을 돌려놓고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내다가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그쵸? 근데 투매가 나온 지점 어떻게 된다고요? 가매도가 나온 지점을 잘 보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파동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강한 파동을 만들면서 신고가로 간다는 거예요. 신고가로. 이런 파동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서남이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서남과 금호건설이 이런 자리가 왔을 때 가매도 라인에 왔을 때 이때 우리가 공략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파동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락한 종목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추가 매수할 돈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데 하락 추세에서 더 이상 반등도 안 나오고 지지부진한 거 이런 것들은 차라리 잘라내고 요런 자리에서 기회를 제대로 누리면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렵고 단기 매매도 따라오기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강의대로 이런 자리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에 XTX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뭐 지금도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자, 22년도 23년 볼게요. 자, 보시면 항상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저항 라인을 한번 딱 돌려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원점 대비 바닥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그럼 이 지점을 제가 형광색으로 딱 만들어 볼게요. 이 지점이 그 당시에는 되게 높아 보이고 내 주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한 번에 파동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이런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 번에 두 개의 추세선을 돌리면서 큰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너무나도 많고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을 보셔야 되고 이미 해먹은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떠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종목을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세 초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 특히나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지는 종목들을 그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금호건설과 그리고 서산 이런 종목들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가장 큰 돈들이 들어오면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가온전선도 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정말 강력한 지점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미 과거에도 이렇게 저항 라인을 좀 돌려놓으면서 최저 거래량 이후에 대규모의 돈을 써놓고 여기서 파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에 파동을 준비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은
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가 아까 보여드렸던 금호건설과 유사하죠. 저항 라인을 돌려놓고 이제 깨면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잖아요. 이때 이 35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사신 분들은 망했다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러한 구간이 보다 돈이 크게 들어온 지점에서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저항 라인 맞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온전선은 35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파동 한 번 더 나오면은 최소한 3, 4배는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 간다? 120만 원, 15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동이 크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도 이 저항 라인을 돌려놓은 지점, 한번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돌려놓은 지점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토막이 나잖아요. 강한 상승을 보이고 나서 반토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이렇게 가매도 라인하고 추세를 지키면 다시 한 번의 파동을 만들면서 간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캐치해서 가야 되는데, 시장은 이미 시장의 반등세에서 힌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주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 금호건설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하반기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승 파동이 다음 파동에서 음봉으로 꽂을 때, 음봉으로 반토막 나면서 꽂았을 때를 이제 우리가 공략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에 바닥에서 준비하는 종목 제가 준비한 거 있거든요. 지금 주식 계좌를 보면서 가슴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좋은 종목까지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다 보니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원칙이 있습니다. 큰 기회는 항상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금양에 그랬습니다. 2024년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도주들도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좋다고 말했던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는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났고 그 이후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첫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셋째, 아직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이 기준으로 끝까지 검토한 종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먼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은 장중에도 계속 변하고 진입 시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종목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시작된 뒤에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 먼저 준비해서 반등을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반등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 샀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 번에 우리가 이 장대양봉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눌림목 맵에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제가 타점도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금요일날 돈이 많이 들어온 이 대한강통신 눌림목 자리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거는 다 똑같이 일봉 차트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봉 차트로만 봤을 때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타이밍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수식을 활용하는 이유가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식을 세팅한 거예요. 똑같은 일봉 차트인데 완전 다르죠. 어디가 감해도고 어디가 가열인지까지 왜 이게 의미 있는 거래까지가 이게 다 식별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대한강통신은 추세를 돌려놓으려면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놔야 이렇게 강한 상방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지 못한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일봉 차트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최고점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분봉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한강통신이 이 장기 이평선이에요. 장기 이평선. 여러분 이게 처음에 보셔도 어색하더라도 잘 보세요. 장기 이평선을 돌려놓고 안착하다가 장기 이평선을 깨면서 돌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오늘 이렇게 돌려놨어요. 금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려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물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기존의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돈이 들어온 종목이 다음에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매물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대한강통신의 앞전 매물이 지금 이게 다 매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바로 양봉으로 빠르게 가고 싶으면 이 돈이 이 기존의 이 돈의 크기만큼 더 크게 나와야 돼. 이런 거래량이 나와줘야 신고가로 가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고점 31,000원 대비 10,000원까지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손절도 분명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 번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도 빠르게 급등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추세선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 번에 좀 투매를 주고 나서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종가 자리에서 시장이 좋을 때, 물론 반등장에서 5% 이상 6% 이상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돈을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크게 집어넣은 상태에서는 여기서 바로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매 자리를 한번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때 눌림목 자리를 공략을 해가지고 다음 파동에 수익을 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7월 13일이죠. 7월 13일 여러분들이 대한강통신 눌림목 빠르게 단타처럼 매수해서 파동의 다음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현재가가 12,600원이면 이 종목은 어디서 잡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11,500원 이하로 투매가 왔을 때, 그래서 아침에 바로 시가 갭으로 상승을 하면 우리가 이걸 잡을 수가 없겠지만은, 시가 갭 하락을 하고 거래가 안 들어오고 줄줄 음봉으로 흘러내릴 때 11,5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거예요. 11,500원에서 11,000원 라인 이해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어디 잡는다고요? 다시 한 번에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못 잡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밴드 있고요. 밴드 여기 라인까지 투매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SK 하이닉스 보면은 정말 타점이 정말 잘 맞아요.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 타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매존 나왔을 때 반등 나오고 투매존 나왔을 때 약반등 나오죠. 거의 대부분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꼭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투매가 나온 지점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투매 라인에서 정말 잘 잡히죠. 이게 보시면. 근데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파동이 몇 프로예요? 4%짜리고요. 몇 프로예요 이거? 5%짜리고요. 이런 투매존에서 눌리더라도 파동 잡으면 9%. 그죠? 11%까지 파동을 삼성전자로 잡을 수가 있는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강통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추세를 돌리기 직전까지는 뭐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단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대한강통신 여기 11,500원 11,000 라인 내려왔을 때 이때 좀 매수를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마녀공장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마녀공장도 제가 설명드린 자리가 바로 이 전날 요때 설명을 드리고 나서 투매 자리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투매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이게 몇 프로 나왔습니까? 8% 나왔어, 8%.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투매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가열 구간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14,500원까지 다시 한번 또 투매 한번 내려왔을 때 이때 잡고 반등 한 번에 파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강통시 첫 번째 종목 이거 다음 주 월요일날 눌림목 단타 기술적인 반등에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에서 10% 반등 나오면 그냥 전략 매도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접근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또 돌이 들어온 종목들 또 투매 자리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자, 이 금호건설은 제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이제 투매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그리고 다시 투매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싼 고점을 만들고 저는 이게 투매를 한번 내렸다가 반등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거를 일봉 차트에서 잡으려면 정말 어렵겠죠. 그쵸? 여기서 투매 나왔다가 갑자기 바로 상한가 말았다가 윗꼬리 달렸다가 그 다시 한번 반등 나왔다가 또 꼬리면서 또 투매가 나왔다가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잡으려면은 분봉 차트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호공선은 제가 나중에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단기 눌림목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파란색 구간보다는 이렇게 보라색 투매존에서 반등이 가장 크게 나왔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반등파가 여러분 이게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몇 프로? 30%짜리 30%. 26%. 저점 대비 이거 몇 프로요? 거의 1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투매 자리가 다시 한 번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이 지점이 이미 깨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깨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13,000원에서 14,000원. 지금 이제 이게 응수값으로 내려가려는 조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가격만 들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단기 매매 금호건설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14,000원 이하로 13,000원 밴드로 투매가 내려왔을 때 공략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금호건설은 제가 예언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을 깨면서 내려올 거예요. 근데 깨는 가격이 14,000원이에요. 그럼 14,000원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오고 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매가 나왔을 때 이게 바로 가면은 이거는 안 잡으시면 되는 거고 투매가 나오면은 14,000원, 13,000원 라인 여기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동 드셔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이 13,000원, 14,000원 라인으로 투매가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항상 여기서 20%, 30% 파동 한 번씩 나왔잖아요.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이해가 안 가면 가격만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지표예요. 근데 이게 확률이 높았잖아. 제가 이번 주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다 잡아드렸잖아요. 상한가 가는 것들. 다스코, 뭐 가온칩스, 웬만한 것들 다 제가 뭐 삼호개발, 삼화전자 제가 다 파동 눌림목짜리 다 공략해서 잡아드렸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가 제가 잘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이 눌림목 구간 정말 잘 잡는 기법이고 근데 이 수식값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오픈하고 싶지만 이거 오픈 못해요. 이거는 네 그만큼 제가 전력으로 만든 수식값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하면은 제가 이거 시간 될 때 오픈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이 지표나 세팅값은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제가 다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잘 보고 계시다가 이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돈이 들어왔던 종목을 가지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종목이 또 여러분들이 투자했기 가장 좋은 종목일까? 이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죠. 자, 강원전선도 보시면 투매존에서 반등 잘 나와요. 투매존에서. 그렇죠? 이렇게 투매가 내려왔을 때 지점에서 저점 잡고 반등 나오면 20%짜리예요. 여기서 저점 잡고 잡으면 이거 14%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투매가 나왔을 때 지점이 이것도 마찬가지 11%고요. 투매가 나왔을 때 8%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 번에 이렇게 돌림 과정 이후에
여기에서 반등 안 나오고 질질질 흐르잖아요. 그럼 이 종목 어디서 잡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24만 원 밑으로 23만 원 요 라인이 여러분들이 투매 라인으로 잡기가 가장 좋은 가격대인 거예요. 이때가. 근데 24만 원 상단에서 바로 반등 나오기보다는 저는 여기 24만 원 깨면서 23만 원, 22만 원 후반 부분 이런 데에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는 이 세 번째 종목 가운전선 월요일 날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들 해당인 거예요. 투매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안 하면 돼요. 투매가 나왔을 때 24만 원 밑으로 최소 23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투매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왔던 종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오고 다시 붙었다가 깨고 여기에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붙었다가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투매를 한번 받아볼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장기평선에 돌려놓고 이렇게 투매 나왔다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장기평선이 깨서 다시 돌려놓고 이런 자리죠.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자, 그래서 이 가운전선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투매 한번 나왔을 때 한번 기술적인 공략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 여러분들이 5% 10% 정도 잡으면 되고, 기존의 전고점 라인이나 매물대 윗골이 많이 달렸던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전선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파동이 나오면 기존에 이게 매물대 라인 26만 원이라든지,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돌파한다 하면은 뭐 28만 원까지, 최소 그럼 26만 원의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28만 원까지 파동을 한번 가져가시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눌림목 단타 매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렵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난 그냥 일봉에서 천천히 모아가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완벽한 바닥을 찍고 지금 완전 상승장으로 돌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단기 매매 생각도 해보시라고 생각을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웬만한 건 막 많은 걸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가격적인 측면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진짜 이런 눌림목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